안녕하세요. 평생 병든 아버지를 수발하며 살다가 동네에서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시댁이 동네 유지라서 굉장히 부유했고 사실 너무 어렵게 자란 터라 잘 사는 그 모습에도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독자인 남편을 시댁에서는 끔찍이 여겼기 때문에 저에겐 늘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딸이었고 그렇게 딸만 내리 3명을 낳고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루하루였어요. 이따가 밭 좀 메고 와라. 뭐하러 일하는 사람을 써? 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밭 좀 메고 집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려. 아, 옳게. 그리고 우리 애들 내일 소풍 가는 날이니까 김밥 재료 사다가 김밥도 싸야 하는 거 알지? 올케가 김밥 잘하잖아. 도저히 김밥까지 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형님이 대신 김밥 싸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빠 병원도 갔다 와야 해서. 아니, 네 아빠 병원 가야 해서 지금 시댁 일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은한 아들 하나를 낳기를 했냐? 이 집에 와서 뭐 살림에 보탬이 됐냐? 근데 또 친정애가? 세상 좋아졌다. 며느리가 시댁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언감생심 어디 친정을 들락거려? 딸만 내리 나와가지고 뻔뻔하지. 이런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정말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이 집에 못한 거라도 있나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심지어 형님네 애들까지 다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깟 하루 정도 친정에 가는 건 또 눈치 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들 하시네요. 너 아주 지금 기세라면 아들 하나 낳고 얼마나 큰 소리 칠지 안 봐도 화나다. 잘난 것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 없이 사는 애가 뭘 그리 당당하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짝짝꿍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고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아빠와 저 단둘뿐이었기 때문에 몸이 편찮으신 아빠를 제가 모셔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댁에서는 늘 탐탁치 않아 했고 남편마저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딸들 때문에 버티고 버텼던 날들이었어요.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나한테까지 엄마가 말씀하게 해?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러냐? 너도 참 알만하다. 그나마 반반한 얼굴 하나여서 결혼했더니 애셋 낳고 웬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올 맛이 있기라나. 당신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언제 한번 상냥하게 사이 노릇한 적 있어? 병원을 모시고 가기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뵙기를 해. 당신이랑 결혼한 10년 동안 자기가 우리 집 간적 손에 꼽잖아. 이건 어떻고? 지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말장난 하는 거야 뭐야? 날들만 낳았노.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도 우리 집 시집와서 주변에서 팔자 폈다고 하잖아. 네가 어디 이런 집안에 시집 올 수나 있었냐고. 내가 콩깍지 씌워서 너 같은 보잘것없는 애 데려다가 팔자 피게 해줬으면 충성하고 우리 집에 잘해야지. 분수도 모르고. 내 팔자를 당신이 뭘 펴줘. 나 여기 시집 온 10년 동안 이혼한 시누애들 뒷바라지에 우리 애들 건사 그리고 당신네 부모님 봉양만 했어. 알아? 내가 남들처럼 사치를 부렸어. 아님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랬어.
그런 사람들 보고 팔자 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보고 팔자가 펴? 나같이 돈 안 드는 식물을 구한 너네가 더 땡 잡은 거 아니니? 드세기도 오질나게 드세네. 그러니까 너한테 정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지가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고 저러니. 제 말에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신고까지 가지고 와 혼자 글을 써본 적도 있지만, 늘 제가 잘 사는 줄 아는 친정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참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없이 자라봤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해주시지.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가고 그랬는데 받아주신 거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야. 그럼 잘해주시지. 아빠가 날 잘 키워줬다고 아빠한테도 늘 고마워하셔. 근데 아빠, 나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병원 혹시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거동이 너무 불편할래나? 이번에 시댁 행사도 크게 있고 이래서 며느리가 나 하나잖아. 그럼 괜찮아. 동네 이장한테 태워달라고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시어른들한테 잘해. 나야 늘 잘하지. 아빠는 아빠 몸 관리나 잘해요. 건강이 최고야. 내가 시집와서 가장 걱정이 그냥 그거 하나. 아빠란 말이야. 그래도 네가 철마다 과일이며 음식이며 다 잘 보내준 덕에 잘 먹고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걱정은 마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딸 노릇도 못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이혼한 신우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버티고 버텼어요. 마음을 비우고 다 참자 하며 그저 제가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동네 약방에서 한약을 잘못 드시고 신장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진맥도 재지 않고 그저 몸에 좋다는 약재를 퍼부어 약을 달여 먹다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장이 망가지자 가족들은 온통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내 나이 이제 70인데 아직 살 날이 30년이나 더 있는데 이러다가 나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신장 검사할 거잖아. 무조건 엄마한테 맞는 신장 있으면 이식할 수 있다니까 걱정 마. 옳게도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거 검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당연히 해야지. 지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너네 엄마 아니라고 발 뺄 생각 하지 마. 가족이라면 다 해야 하니까. 쟤랑 나랑 신장이 맞을 리가 만무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먹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당연히 검사해야지. 당장 해. 시어머니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은 신장 검사를 했고 저 역시 가족이란 이유로 신장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지 피도 안 섞인 저만이 어머니와 신장이 일치하더라고요. 신우와 남편은 부적합에 제 딸들과 신우의 자녀들도 미성년자라 이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어서 검사했던 저와는 달리 온 가족들은 저에게 이제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 전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시어머니였지만 저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시게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턱하니 신장을 이식해주겠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이제 살 수 있어. 올케랑 신장 맞아 떨어지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올케가 당연히 해줄 거지? 우리 엄마 살려야지.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얼른 얘기해. 신장 이식해 드리겠다고. 아, 뭘 꾸물거리고 있어. 며느리라면 당연한 도리인 것을. 아, 그게... 그래요. 저 솔직히 못 해드리겠어요. 어머님한텐 죄송하지만 제가 어디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보기라도 했나요? 이 집에 와서 그저 전 식모이기도 했고 애들 엄마 그 이상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요?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아니, 당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얼른 번복 못해? 엄마, 걱정 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신장이식 해드릴 거니까. 내 신장이야. 누구 맘대로 신장이식을 하라 말아야. 무슨 머리 붙였다 떼는 것도 아니고 내 장기를 누구 마음대로. 처음으로 저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가족들은 모두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저 순둥이인 줄만 알았던 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모두 다 곤란해하는 얼굴이었고 가장 놀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태도가 변하며 애언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윽박만 지르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사실상 그 태도가 신장을 받기 위해 거짓 생쇼를 하는 것도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내가 너 섭섭하게 한 거 인정하마. 나도 이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아들 낳기 전까지 얼마나 어머님께 모진구박을 당했는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도 모르게 너한테 그랬던 것 같아. 신장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하필 이럴 때 얘기를 하게 됐네. 정말 미안했어.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셨는데 내가 봐서 알아. 엄마가 앞에서만 그러지 뒤에서는 얼마나 올케를 걱정했는 줄 알아? 맨날 안 그래야지 하셨다고. 아들 낳기 전까지 그렇게 구박을 받았으니 본인도 보상심리로 올케한테 아들을 바란 거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겠니?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 달리 가족이야? 이럴 때 도와야지. 에휴, 내가 다 미안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신장이식은 너 마음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렴. 제발 부탁해, 올케. 우리 엄마 올케 아니면 죽는다고. 꼭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올케 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좋은 마음 먹고 우리 엄마 살려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올케 그렇게 해줄 거지? 자, 웃기네요. 이제 와서? 신장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참 이런 말 처음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네요. 언제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절 쳐다봐 주기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신장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줘.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 돌릴래? 처음으로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참 원망스럽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죄책감이 들면서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 동안 갖은 구박을 다 당하고 살았는데 저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렇게 동요했다는 게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지만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안 하던 행동도 했어요. 당신이 꽃 좋아하는 거 연애 때 알았는데 참 결혼하고 일이 뭔지 바빠서 한 번도 못 사줬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다고 내가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 아주 애쓴다. 이제 와서 다들 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날 무시했으면서. 미안해. 내가 중간에 잘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고부 갈등 나도 힘들었어. 알잖아. 남자들 원래 단순한 거. 당신 단순무식한 행동 때문에 난 10년 동안 마음 찢어지게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다들 왜 그래? 원래대로 대해.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나도 참. 근데 정말 너한테 잘할게. 네가 우리 엄마 살려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발. 애들도 보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당연히 엄마가 이식해줘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 가족이잖아. 그렇게 애틋한 가족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었니? 당신 참 말 정말 모순 천지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데. 알아. 이제야 반성해. 정말 너한테 우리가 못할 짓 많이 하고 비수 많이 꽂았다. 이렇게 벌 받잖아. 용서해 주라. 그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상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하단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이제야 듣게 되니 참 좋았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하자 역시나 시어머니 하신 후이 그리고 남편은 안색이 다시 돌아오며 정말 기뻐하였어요. 정말 고맙다, 호미야. 네가 날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니까 두고 봐. 알겠니? 그럼 엄마가 잘해야지. 올케, 너무 고마워. 그래도 올케 덕분에 내가 한시름 마음을 놓는다. 나도 이제 잘할게.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고 저 역시 마음을 한번 먹고 나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이식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본인이 이식받을 신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스트레스를 일절 주시지도 않고 몸에 좋은 것들로만 많이 챙겨주시며 노력하셨는데 처음으로 느껴본 마음이었어요. 이거 먹어봐라, 우리 며느리.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몸이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몸이니 그리 알고 어서 먹어. 감사해요. 제가 늘 어머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결혼 10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워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널 품어주고 안아줬어야 하는데 내 마음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저도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랄게요. 아마 제 신장 기증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니까 걱정 놓으세요. 올케, 너무 고마워. 진작 우리가 이렇게 지냈어야 했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네. 얼마나 보기 좋아. 고맙고 미안해. 어머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식구들 모두가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는데 이것이 사랑받는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적합 판정이 정말 뜬 후 이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께 이식을 해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꾸려나가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 몸이 조금이라도 성할 때
친정아빠에게 맛있는 밥도 차려드리고 친정집 대청소도 할 겸 허락을 받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 짧게 친정을 다녀오게 되었고 말도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데서 시누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올케, 언제 왔어? 우리 얘기 어디까지 들은 거야? 일단 좀 앉아서 물 좀 마셔. 더워 보인다. 무슨 얘기요? 지금 도착해서 못 들었어요. 이제 몸 관리해서 어머님한테 잘 이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따뜻하게 마실게요. 그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아요. 아유, 내가 무슨 며느리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네, 감사해요. 역시 절 생각해주는 건 식구들밖에 없네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지.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너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전 귀 닫고 입 막고 눈 멀고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입원 수속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소망하던 신장 이식을 받는 날이 되었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와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비교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연신 그저 잘 부탁한다면서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수술 직전 전 시어머니에게 청천벽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술 직전 냅다 바늘 뽑고 이렇게 말했네요. 똑똑한 새 며느리 거나 처 받으세요. 머리 나쁜 헌 며느리 거 신장 받지 마시고 저 역시 해줄 마음 없네요. 아니, 얘, 너 뭐라는 거야? 새 며느리라니?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수술 해준다며? 해주려고 했죠. 근데 마음 바뀌었어요. 내가 왜 이혼할 남편 엄마한테 신장을 떼줍니까? 그 정도는 바보 아니거든요? 뭐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오늘이 수술인데. 아니, 간호사 양반, 얼른 얘 좀 붙잡아줘요. 얘가 뭐라는 거야? 이거 나요. 전 절대 수술 못하니까. 내가 마음 바뀌었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내 신장 절대 못 줘. 절대 지켜. 제 말에 어안이 벙벙해하는 시어머니였고 전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해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 그날 세 식구가 한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에겐 내연녀가 있었고 심지어 내연녀가 박사 학위까지 딴 인재였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여 결혼을 조르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신장은 며느리가 떼주는데 아들 손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98억 건물은 박사 내연녀한테 떼준다는 심호였죠. 제 욕과 함께 스스럼 없이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걘 참 순진하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그렇게 순진에 빠졌으니까 신장이라도 준다고 나서는 거지. 아니었어 봐. 진작 도망갔겠다. 근데 신장 이식하고 나서
어떡할 거야? 천천히 떨궈내야 의심을 안 살 텐데 무슨 방도가 있는 거니? 뭐 방법이 있어. 서서히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럼 아마 자기도 분에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 방법밖에 없지 뭐. 근데 진짜 걔 임신한 거지? 아이고, 드디어 내가 아들 손주를 보겠구나. 아니 어쩜 그런 똑똑한 애를 물었어. 아들만 낳아줘봐. 이제 내 새며느리가 될 건데 그 동탄에 98억 건물 있지? 애엄마한테 떡하니 해줄 거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내가 우리 손자 낳은 사람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우리 손자 빨리 보고 싶다. 진작에 이게 맞는 건데. 내가 누구예요? 그냥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지. 애엄마랑 결혼을 하다니. 조건도 따져보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나한테 걸맞은 여자 만나니 그동안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죠 뭐. 여하튼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사의 아들 손자까지 아주 딱이다 딱이야. 걔 머리가 나빠 쓸데가 없어. 이제야 우리 집이 더 잘 풀리려고 하나 보다. 빨리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손주 안아줄 준비나 해야지. 너 닮았으면 얼마나 잘생겼을 거야. 훤칠하니. 진짜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거야.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구나. 우리 아들 잘 선택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 손자의 박사 며느리에 이제 건강까지 찾으면 완벽한 삼박자네. 걘 이제 신장도 한쪽 없고 애 낳긴 글렀어. 그러니까 신장만 떼주면 당장 이혼해. 위자료야 뭐 얼마든 주면 되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화 내용이었어요. 치가 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차라리 저 대화를 들었던 것이 내가 이 삶에서 구출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복수를 할까 싶었어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없는 시댁 식구였기 때문에 전 신장 이식을 해줄 것처럼 연기를 했고 수술 당일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니 솔직히 병원이나 시어머니나 어찌할 도리는 없었고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구해둔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투룸이었지만 전 제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남편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참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하지만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의 절친한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와,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당했지만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상간녀에게 혼외자까지 가진 이상 100% 귀책 사유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준 변호사의 말에 전 소송을 들어갔고 남편의 상간녀가 오픈된 이상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제 발목이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아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정말 못되게도 아이들을 볼 거면 신장이식을 해놓으라더군요. 이 순간 정말 최악의 아빠라고 직감이 들었고 나한테 하는 행동들은 그저 참아냈지만 자식까지 볼모로 만드는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신장이식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것들에게 끝까지 지지 않으려 다짐했어요. 애들이라도 보려면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은 해줘야 할 거야. 너 때문에 지금 투석받고 난리도 아니야. 알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떻게 목숨을 빌미 삼아 우리를 농락해? 애들 절대 안 뺏겨. 네 약점이 애들이지? 두고 봐라. 나쁜 놈.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애들이 뻔히 나랑 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니네 엄마 신장을 왜 나보고 달래? 그렇게 사랑하는 네 상간녀한테 해달래. 건보는 상간녀 주고 난 멍청해서 신장이나 빼먹으려 한 거 아니야? 애틋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걸 듣고 미쳤다고 해주겠냐? 네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잘난 것도 없는 게 건물은 가지고 싶었나 보지? 넌 그냥 신장이나 내놓고 꺼지면 돼. 그래, 이게 네 속셈이지? 신장만 받고 날 내치려는. 애들 아빠라는 게 참 수치스럽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당당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어서 처음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모두 아는 변호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 격리 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었고, 전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하여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었죠. 아이들의 의사도 저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엔 법원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함께 남편에게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98억의 건물을 준 것만으로도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었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인 파탄이 시댁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판단하에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끈질기게 긴 싸움이었고 한편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게도 만든 싸움이었죠. 네가 사람 저 세상 가게 만들어 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만 마음 굽히면 우리 엄마 살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싸움을 걸었겠다? 니네 엄마 신장을 왜 나보고 달래?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마음가짐을 그따위로 먹으니까 니네 엄마가 병에 걸린 거야.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 동생이 바람이 났겠니? 지를 돌아봐야지. 어디서 남 탓을 해? 곰인 줄 알았더니 아주 여우였어. 됐고 여우든 곰이든 1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 나조차 후회스럽다. 그래도 교훈은 얻었지 뭐야. 내가 신장까지 떼주고 너희한테 버림받았어 봐.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진작 알아채서 다행이지. 인간 말종들. 잘 지내봐라 어디.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우리 엄마는 살려줘. 네 신장이면 우리 엄마 건강해진대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살 만큼 살 노인네 알아서 생명이 닿으면 골로 가는 거겠지. 나한테 그런 부탁하려거든. 니네 엄마 몇 자리나 알아봐. 저게? 말이면 단 줄 알고 너 뱉는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몇 자리 타령이야? 아, 분해 정말.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은 꽤 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는 편이기도 했고 저랑 결혼해서 일군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은 많았어요.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건선징악이 참 존재하는 것 같은 게 상간녀는 남편의 아들을 가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스트레스와 상간녀의 부모님들이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둘의 만남을 적극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을 해버렸고, 그렇게 손자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투석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미 상간녀에게 건물을 줘버려서 지금은 남편은 그 건물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 손주를 바라서 건물까지 양도했는데 아들 손주는커녕 본인 아들과도 파탄이 난 여자한테 건물만 준 셈이에요. 아주 처절한 로맨스에서 피 터지게 상간녀와 남편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노쇠해진 몸으로 거의 거동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정말 최고의 자산인 것 같은 생각을 했고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나 그 여자랑 헤어지고 돈도 잃고 명예도 그리고 엄마까지 지금 오늘 내일이야. 다 니들이 자초한 일이야. 모든 게 쉽게 돌아갈 줄 알았겠지. 내가 신장 떼주고 아무렇지 않게 이혼할 줄 알았니? 더 벌 받아야 해. 니네 엄마도, 니네 누나도, 너도. 그러지 못해서 더 안쓰러울 뿐이다. 솔직히 나 죄책감 전혀 안 들어.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었으니까. 날 구박하는 시어머니였더라도 언젠간 인정해 줄 줄 알았고 내가 신장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따뜻한 미소 못 잊어 절대. 물론 다 가식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워서 다행이야. 다신 연락하지 말고 애들도 볼 생각 마. 양심이 있다면 연락 못 하겠지? 니네 엄마 돌아가시면 부조금은 할 의향 있으니까 연락만 해.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 부조금은 해야지. 그리고 네가 재산 분할 해준 돈으로 조그만 집 하나 사고 상가 하나 구매했어.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고맙다. 네 덕분에 친정 아빠까지 모시게 됐으니 말이야. 그럼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할 거냐고. 너 하나만 마음 돌리면 돼. 내가 미쳤다고 마음을 돌리니? 너네 본심을 다 알아버렸는데 너네 벌 받은 거라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차피 가진 재산이야 원래도 많은 양반이니 상간녀한테도 너랑 놀아준 대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 건물 말이야. 나한테 신장 뜯어내고 상간녀한테 건물까지 투척하는 시어머니 클래스 아주 멋져요. 본인이 싼 똥 본인이 치우는 거지 뭐. 와, 너 진짜 이렇게 독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동안 안 그런 척하고 살더니 이제야 본심을. 허탈해서 말이 안 나오네. 전 남편이 해준 재산 분할로 집도 구매하고 동네에 조그만 상가를 구매하여 세를 놓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비싸지 않은 동네여서 그런지 그 돈으로 모든 걸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픈 친정 아빠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아빠를 모시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친정 아빠는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그나마 손녀들이 피는 재롱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해 하셔요. 제가 이혼한 게 본인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니 아빠도 차츰차츰 행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이 일이 있던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오늘 내일 하시지만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해요. 참 본인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제 몸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옛 생각에 눈물도 나면서 웃음도 나네요. 이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다 되어 글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대학을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분이 났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답니다. 처음 제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고 하자 시어머니께 들은 말들이 아직까지 눈에 선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고 상처가 되었어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니 저딴 여자애 만나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냐? 네가 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회 경험이 필요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인생 공부나 하라고 말리지 않았더니만 어디서 저딴 걸 달고 들어오길 들어와. 어머님, 저딴 거라뇨. 이름도 있고 저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 엄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잘 살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송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당장이라도 애 지우라고 하고 싶다만 너희가 그렇게도 애 키운다고 하니 어쩌겠니? 너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은 거 후회 마.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딸 없는 어머님께 제가 딸이 돼 드릴게요. 너 같은 딸 안 낳길 천만다행이지. 어디서 천박하게. 더 이상 긴 말은 말자. 너랑 얘기하면 혈압 오르거든. 저흰 겨우 승낙을 받고 결혼을 진행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의 자제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저에게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아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방이랑 송이랑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요. 앞으로 우리 송이 잘 부탁하네.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애도 잘 키울 텐데.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하니 어떻게 애를 키울지 참 안담하네요. 뭐 예단이야. 어차피 말해봤자 해주실 형편도 안 되니 그냥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가르칠게요. 엄마가 없었어도 저희 아빠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해 저 이렇게 바르게 자랐어요.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나요? 고래 네 아빠 걱정하는 애가 그렇게 뒤에서 사고를 치니? 너 우리 아들 부잣집 도령인 줄 알고 꼬신 거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본인 아들 단속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우리 송이한테만 그렇게 정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요. 왜 애를 그렇게 휘어잡으려고만 하십니까? 없이 자랐지만 송이 어디 가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지 않게 키웠어요. 그거야 평범한 인간들의 비하면이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나 본인 딸 들이미는 거예요? 식장이며 결혼 준비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결혼식 날 늦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속에서 뵙는 일 없도록 하죠. 아빠와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여태껏 저를 홀로 키우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다 아빠는
저에게 이런 제안까지 하시며 제 결혼을 만류하셨습니다. 뻔히 제가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니 아빠 입장에서 그러신 거였고,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아빠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저를 안타까워하셨을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가 네 자식 키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때려치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에 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아빠가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너같이 착하고 야무진 애가 어딨다고 그래? 아빠 말 듣고 잘 생각해봐. 아빠, 미안해. 나 엄마 없이 자랐잖아. 엄마 없는 걸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빈자리는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 자식한텐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살면서 바꿔 놓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김서방이 잘할 거야. 나한테 정말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 허락도 김서방이 끌어낸 거잖아. 결혼을 김서방이랑 하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참고 견뎌내면 아마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휴, 이 철없는 것. 아빠가 너 이러라고 공주처럼 키운 줄 알아? 아빠는 이 결혼 만류하지만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알겠어. 아빠가 엄청 말림에도 불구하고 전 나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하였어요. 어른이 말리는 결혼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땐 젊은 패기와 뱃속 아이만을 생각한 채 꿋꿋하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고 그저 절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더라고요. 워낙 결혼 전 시집살이는 각오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저를 떨거뜨리기란 힘든 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에휴,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저건 뭐 개만도 못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속 터진다니까. 카페 빨아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 말을 들었는지. 예,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카페 빨고 커튼도 다 떼서 빨아놓으려고 한 지가 언젠데. 어제 어머님이 이불 빨래 먼저 하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오늘 카페 빨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주방 치우고 할게요. 핑계 대는 거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으면 다 될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너 깨 쓰는 거 걸렸단 봐? 어머님, 저 임신한 몸이에요.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그애 반격이라도 한대니? 순진한 우리 아들 깨어내서 아주 얌체 같은 것. 넌 언제나 이 소리 듣게 될 거야. 임신한 제가 가만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신 17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대아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산한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고 비아냥되었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슬펐어요. 이게 네 운명이라는 거다.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 아들 물고 늘어질 거니? 내 아들 재원이라고 해도 어리고 잘 나가고 너 아니어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들 줄 섰어. 그러니까 너도 이쯤 하고 그만 내 아들이랑 헤어져.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니. 어머님은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란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못하니? 애까지 알아서 떨어져 줬는데 얼씨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애건사 못하래? 다 네 책임이야. 복도 없는 게 어쩜 자식복도 없는지. 어쨌든 내가 보기에 아주 잘된 일이니 너도 마음 정리하고 그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절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언젠간 우리 며느리 하게 만들 거라고요.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가 있니? 사실상 애만 아니었으면 너랑 우리랑 겸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는 참 악녀 같았고 유산 후 슬퍼하는 저에게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 믿었던 남편은 제가 유산한 다음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쳤는지 저를 나무라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만 믿고 살던 저에게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이젠 기댈 곳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혼전 임신으로 책임감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 사랑했는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혼자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꼭 살아내자,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다짐했어요. 네가 얼마나 건사를 못했으면 애가 떨어지냐? 17주면 다 산모 탓인데 초기도 아니고 안정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날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좀 시킨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빈몸으로 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언제까지 실드를 쳐줘야 돼? 눈치가 있으면 엄마를 벌써 지편 만들어도 만들었지. 이건 뭐 아직까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니 나까지 당황스럽잖아.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널 더 싫어하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지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유산한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서 어른들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결혼 정말 후회해. 내가 엄마랑 네 등살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산한 걸 알게 된 친정아빠는 시골에서 흑염소 진액을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시겠다며 시댁에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아빠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퍼붓더라고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눈물이 너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러 오셨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뭘 했다고 유산을 하나요? 애 때문에 시킨 결혼인데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정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만 두고 가세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제 탓으로 할 수 있죠? 너무하고 말이 안 나와요. 보셨죠? 당신 딸이 이렇게 경우가 없어요. 어디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치켜뜨고 말대꾸를 해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딸,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돈 벌 받아요. 아셨어요? 뭐해? 옷 입고 얼른 나와. 아빠는 이런 꼴을 당하는 절 두고 볼 수 없다며 데리고 가시려 했지만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도 있었고 이 또한 제가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가 무서우랴. 맞대맞으로 한번 시어머니와 부딪혀보자. 그래서 내 편 만들어보자 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아빠를 당돌이 뿌리쳤습니다. 아니, 아빠 미안해요. 저 못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딜 가.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내 걱정은 마세요. 이 바보야. 저 여자가 너 그냥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 먹었어. 꼭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아빠는 조심히 돌아가세요. 에휴, 독하기도 하지. 네 근성에 박수 한번 친다. 애까지 유산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겠다? 에휴, 무서운 것. 아빠는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끝까지 제 몸 하나 잘 챙기라며 서둘러 제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웠고 그날 아빠의 문자가 절 더 울렸어요.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나름 해준다고 해준 건데도 네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네가 이런 꼴을 덜 당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고 힘들면 주저없이 다 뿌리치고 내려와라. 아빠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저 때문에 절 곱게 키워준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로써 더 열심히 살아내기로 했어요. 일단 절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만 멀어져만 갔고 둘이서 뭘 그리 작당을 하는지 절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연애나 할걸. 얼굴만 보고 내가 쉽게 혹했지. 너랑 살아보니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말 들어보면 이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헤어질래? 어차피 애도 없잖아. 당신 이 정도면 유산되길 바라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유산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역대급이다. 솔직히 애 때문에 결혼한 건 맞잖아.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연애만 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결혼을 하냐? 너도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엄마가 그러는데 나 정도면 아나운서 같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던데. 내가 왜 너랑 살겠어?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듣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었나 싶었고 시어머니 마음만 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아예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고 싶은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저희 친정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빠 술 먹고 사고만 안 당했어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뭐가 그리 속상한 게 있다고 이렇게 가버리니, 응?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아니 생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양반인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 속상하게 해드려서. 술을 드시고 신호등을 건너시다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바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아빠의 모습이 눈에 훤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는 시작되었고 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전 인심이 좋았던 분이라 그런지 아빠 3일장 내내 아빠의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제게 따로 위로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만 같아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게 슬펐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너무 속상하다. 힘들겠지만 너도 힘내고 마음 추스르고 행복해야 해. 그게 너희 아빠가 바라는 일이니까. 평생 네 걱정에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가버리다니. 아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가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조문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따로 준 위로금까지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싹 걷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이도 없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기로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제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점점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너 장례 비용 치를 돈이 있니? 그거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갚을 장례비에 제해줄 거니까 이 돈은 당연히 내가 챙기마. 하여튼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호구 잡힌 거지. 쓸데없이 내도 되지 않을 돈이 나가니까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랬담 다행이네. 너처럼 정신 놓고 사는 애가 내 덕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말이지.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다 장례 비용까지 우리 아들이 내게 생겼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발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했어요. 왜 그동안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정말 후회스러운 과거였어요. 예, 너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돈이랑 장인어른 발인식에 코빼기도 안 비춰? 알만하다. 그동안 네가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꼭 이래야겠니?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몰상식한 거야? 고모, 제가 가서 얘기 잘해볼게요. 죄송해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뭐가 죄송하니? 저 인간들이 저러는 걸 그냥 너도 불쌍하고 우리 오빠도 불쌍하다는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발인날 모자가 골프 친다고 발인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전 그때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발인이 끝나고 시댁감은 아작낼 보복을 해주기 시작했죠. 제가 벌인 사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기 충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든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 너 빨리 글 내려 당장. 지금 네가 입힌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와, 진짜 정 떨어진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보복을 해? 아빠 돌아가시고 불쌍해서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야, 내가 미쳤냐? 너네 같은 인간들이랑 말을 섞게? 내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줄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 돈 있어? 어디서 우리한테 대접을 해? 머리 잘 굴려라. 너야말로 머리 잘 굴려. 이제 니네 나라 까는 거 한순간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없는 며느리한테 갑질이야? 이게 진짜?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동안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제발 가만두지 말아주실래요? 그래야 당신네들 밟을 맛이 나니깐요. 혼자만 너무 밟아버리면 재미도 없잖아요? 제가 모자에게 한 행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제가 혼전 임신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글이었어요. 남편네 회사가 그래도 업계에선 꽤나 잘 알려진 회사라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백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 글을 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저는 변론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당한 천대와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의 제품들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저희 남편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글 하나로 이렇게 많은 파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백도 뒷배경도 없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전 혼자가 아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댁에게 맞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너 당장 아니라고 빨리 글 올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게? 배워먹지 못한 건 당신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물며 개들도 감정이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당신이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게 바로 당신네 같은 족속들이야. 알아? 나 절대 못 내리고 법의 판결받게 할 테니까 기다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벌을 받는 것 같지. 말로는 통하지도 않는 인간들이니까. 빨리 글 내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손해인데. 이러면 우리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았니?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 이대로 순순히 안 끝낼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순순히 널 도와준다는 건 네 착각이야. 세상에 보상 없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내리면 용서해 줄게. 나야말로 지금 너희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면 나야말로 용서해 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알겠니? 용서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기에 충분했고 전 그렇게 통보를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잘 서주었어요. 그분들도 시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겪어오신 분들이라 제 마음을 잘 알고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욕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신 시어머니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병원 진단서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성과 무리한 신체 활동을 통해 유산이 됐다는 진단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시댁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선 어차피 회사 신임을 많이 잃은 터라 고객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에 대해 전체 매출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전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믿고 도와준 정의로운 변호사님들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위자료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일단 아니라는 글만 올려줘라. 우리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글 좀 내리거나 그 글을 올려줘. 그럼 이제 너한테 얼씬도 안 남아. 아니요. 두고두고 박제해 놔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절 만만히 보셨다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갓 가까이 산 당신도 인생 공부가 됐길 바래요. 이걸 그냥? 너 이렇게 살면 너한테 도움 안 될걸? 어차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를 지금 단순히 이겨먹은 거?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돈도 많아. 잠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만이라고. 너같이 돈 없는 애가 그래도 우리한테 빌어먹으려면 지금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고 글 좀 내리거나 다른 글을 올려달란 말이야. 그럼 조금은 용서해 줄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아주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세상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 의아하네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었기 때문에 글을 내려야 했어요. 저 역시 벌금형을 맞았지만 그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법정 소송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산 기간보다 소송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고 모든 게 끝이 난 뒤 아빠의 묘지를 찾아 모든 것을 고했어요. 참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애초에 아빠를 따라 나섰더라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았겠다. 그럼 괴롭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절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잡았어요. 그래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 같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가서 다짐도 했고요. 아빠, 나 잘 살게. 두고 봐. 아빠가 평생 내가 행복한 것만 바랬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지켜봐 줘요. 누구보다 잘 살 거고 남들이 날 도와줬듯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니까 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안하세요.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하지 않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게 받은 위자료와 남편에게 따로 받은 위자료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터라 이렇게 진득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던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여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고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님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도움 주신 거 잊지 않고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해요.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당연히 도와줘야 했던 일인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멋진 꿈을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쉬웠던 건 아니었고 때론 고배도 마시고 실패도 맛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아빠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지 않은 제 번호로 전 남편이 은근슬쩍 연락을 취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통쾌한 기분이랄까요?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였더라고요. 은지, 기억나지? 왜? 우리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오랜만에 은지랑 밥 먹는데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언제 한번 밥이나 한 끼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거든. 괜찮겠니?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새삼 느껴진다.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 문자 보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가 없네.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 번호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 마. 너도 참 구질구질한 거 여전하니 웃긴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자존심도 없이 연락을 하다니 웃겨 정말. 전 이 문자만 보내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 차단을 하였어요. 속이 미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공통된 지인에게 듣기론 회사는 규모가 작아져 예전의 기량을 많이 잃었다고 했고 아무리 아이가 없지만 업계에서 소문도 나버리고 그런 전적이 있던 터라 전 남편은 세장가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건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문자 보낸 것도 시어머니가 부추겨서 한 거라고 전달해 주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살게 해줘서 이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남한테 주는 도움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많이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철칙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아빠가 봤더라면 정말 기뻐하셨겠지만 분명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아빠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행복을 더 찾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제 글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칫 무겁고 어두운 얘기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서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예비 신부에서 결혼을 와장창 깨고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저였고 예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할게요. 동창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았고 20대 후반부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었죠. 우리 소리가 내 며느리 될 줄 알았다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붙어 다녔니? 어쨌거나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한번 잘 지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영민하더니 직업도 아주 잘 골랐어. 딱 봐도 조신해 보이는 게 최고야.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상담교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나도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니까 소리한테 반하기도 한 거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래, 자기야. 결혼 준비하면서 투닥거릴 수 있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였어요. 그은한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남편의 친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전 그동안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이혼했고 형은 아버지가 그리고 난 엄마가 대신 키우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거든.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 정말? 아니, 사실 문제될 건 없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형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 어머님도 기쁘시겠다. 그렇지. 엄마는 늘 형한테 죄책감만 가지고 사셨거든. 그래도 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으신가 봐. 나도 기쁘고. 그리고 형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형수님도 계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더 형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중요한 날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나 역시 어려서 형이랑 헤어져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형을 잘 따랐다는 거는 기억나거든.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형제가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형제도 찾고 어머님도 떨어져 있는 자식을 찾았으니 더욱더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의 주도하에 큰집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사실 남편과는 영 다른 이미지라 조금 당황했지만 떨어져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려서 본인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지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정말 큰아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애미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우리 작은 며느리인데 앞으로 가족이 되니까 잘 지내도록 해.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도 혼주석에 애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가 있으니 다행이구나. 네, 엄마. 저도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꼬장꼬장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맞다. 재수씨, 반가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데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요.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형 노릇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아, 뭐해? 당신 얼른 재수씨랑 통성명 하지 않고. 동서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지? 이제 내가 이 집 큰며느리니까 혹시라도 대소사 있는 건 나한테 늘 물어보고, 내가 동서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줄 테니까 날 잘 따르도록 해. 어머님 다음으로 여자들 중에서 내가 윗사람 아니겠어? 아, 네. 그렇죠. 저도 형님이랑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이 형제가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마주하니까 집이 꽉 차고 너무 좋다.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까지 갑자기 생기다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복인지. 하여튼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제일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거니까 지켜봐 주렴. 첫 만남의 형님 되실 분은 저의 기강을 잡으시려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가 엮이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갑작스레 사업을 시작한다며 평생 어머님이 모아온 재산을 대놓고 해달라고 하셨고, 죄책감이 큰 어머님은 그걸 덜컥 줘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뒤에서 그저 지켜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집안 일으킬게요. 사실 아버지가 뭐 일을 하셨나요? 늘 제가 가장 역할을 했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성격.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제가 엄마한테 잘하고 이 집안 일으킬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혹시 아까우신 건 아니시죠? 에이,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니?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너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아유, 미안하다. 진작 널 찾았어야 하는데 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절 일부러 안 찾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절 못 보게 한 건데 별 수 있었겠나요? 죄책감 놓으세요. 그냥 엄마는 제 사업 뒷바라지만 해주시면 나중에 장남으로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꼭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셨죠? 처음엔 시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떠나서 결혼할 남편이 돈까지 투자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야, 이건 아니잖아. 결혼 전이지만 우리 결혼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리 집 들어갈 때 보태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이걸 형한테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형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전적으로 내가 투자하길 바라시고.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택없이 부족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이 합쳐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집은 어쩌고. 계약까지 다 해놓은 건데. 난 반대야. 아주버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엄마가 원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형한테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은 이렇게 쓰게 해주라. 어? 어머님 마음이야.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이 돈 말고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 말아야? 그네가 성공한대잖아. 그러면 너네도 수익을 볼 건데 왜 말리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이미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 돈을 더 빼서 투자를 한다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하고 어디 살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성욱이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야 저도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다 결론을 지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애였냐? 결혼 전에 아주 다시 보게 됐다 너. 고등학교 때부터 나긋나긋하길래 오냐오냐 했더니만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절대 상관하지 마. 성욱이가 투자하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 동서, 그건 아니다. 내 남편이 돈 벌게 해준다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쫄보처럼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할 거라니까. 그냥 도련님이 알아서 행동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동서 이 집에 시집 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란 말이야. 전 생각 안 변해요. 성욱이가 따로 빼놓은 돈 아니고서야 집 들어갈 돈을 혹시라도 투자한다면 저도 어쩔지 모르니 그리 아세요. 아주 시험이 압박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라더니 아주 엄청나네. 결혼 전부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결국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돈과 남편의 돈까지 합쳐 동네에 엄청 큰 갈빗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아이템이라는 것이 갈빗집인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투자만 받아 갈빗집을 차린 거였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화도 났지만 갈빗집이 잘 되면 계속 수익을 준다고 했기에 조금은 참았어요. 남편도 본인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실속의 태도가 별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갈빗집 사장이니까 내가 이 동네에 소문을 잔뜩 내야겠어. 내가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 얼굴 보고 많이들 와줄 거다. 아주 이 정도 크기면 우리 아들 바쁘기도 하겠어. 가뜩이나 자주 못 보는데 속상하네. 에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주방 이모들이 운영할 거고, 전 카운터나 보고 할 거라서 시간은 많아요. 엄마 보러 자주 갈게요. 어머님은 투자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가 사업 수완이 좀 좋은가요? 아마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도 포장마차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박 터뜨리고 이석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은 거거든요. 아마 고깃집도 잘 될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을 부릴 생각만 하는 아주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예상대로 처음엔 오픈빨로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방 이모들 월급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 봐도 훤한 가게 상황을 보아하니 저희가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한번 된통 당했으니 다신 사업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싶어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자란 돈도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참자라고 많이 저를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손 벌리기만 급급했어요. 아휴,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단 이번 달 아줌마들 월급 좀 해결하고 다음 달부터 메뉴 리뉴얼 할 거거든. 좀만 도와줘. 일단 나도 가진 게 여유가 없긴 한데 조금 들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주버님, 죄송한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가 투자한 것도 저랑 정말 많이 싸우고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결혼식이 남은 입장에서 들어갈 돈도 많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내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지? 적금 손대기만 해봐. 나 진짜 이 결혼 엎을 거야. 집 들어가는 돈도 엄마가 도와주신 거 몰라? 자기 어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아니, 동서가 왜 나서서 그래? 도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말로 아직 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왜 나서는 건데? 형제들끼리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여자가 끼기 시작하면 의상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빠졌으면 해. 식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가족인데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자꾸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번엔 못 도와드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우유부단한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나서서 거절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제들 일을 제가 나섰다며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제 결혼까지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성욱이 진짜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야, 결혼하기 전에 때려치워라. 나 알잖아. 우리 집도 돈 문제 때문에 사달란 거. 너 그거 형제끼리 돈 가지고 얽히면 답 없어. 성욱이 아는 입장에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아니다 싶어. 나도 그래. 어머님까지 이럴 줄 몰랐거든.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지만 이건 아주버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아주버님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니까. 나도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전 이 일을 계기로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미 식장이며 모든 걸 다 잡아놨던 터라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혼을 했다고 하면 직장에도 알려야 하고 부모님도 저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 말은 세게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아주 너 독하다. 결국 성욱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네가 받아줬다지? 이래서 외동들이 안 되는 거야. 어쩜 형제 사이를 이렇게. 에휴, 됐어. 어차피 긴 말 해봤자 성욱이가 그만하라고 할 거고 내가 네 시숙 도와주는 건 상관 마라.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어머님은 도와주실 테니까요. 아,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소리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형을 또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쩌긴. 그 갈비집 한다고 손해가 어마어마한가 봐. 땅 팔아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좀 대고 해줘야지. 내가 어려서 못 해준 거 지금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오죽 힘들게 살았겠니? 니네 아빠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도와주면서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머님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본인의 재산이니 뭐라 할 순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늦게 만난 어머님이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고 어머님은 매번 아주버님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니 아주버님은 점차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번 어머님께 생활비를 타내기 바쁜 모양새를 보였고 어머님도 점차 버거워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말이야 안타깝다, 다 해줄 거다 하시지만 평생 어머님이 모은 재산에도 한계가 있었고 매일같이 돈만 쓰는 시숙을 감당할 순 없었죠. 아유,
집도 전세로 돌리고 이제 할 것도 없다. 소리 잘 구슬려서 성욱이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저도 그러고 싶죠. 동서가 좀 고집인가요? 형제끼리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나중에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따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이 도와주신다면 자기가 어쩔 도리 있나요? 결혼하면 장땡이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어머님, 당숙 할아버지랑 외가 이모분들 다 올라오신다고 했죠? 처음 뵙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 넉넉히 준비할까요? 동서도 부르고. 우리 장남 찾은 거 만인에게 공표하고, 소리도 이제 곧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인사시킬 겸 어른들 모셨어. 소리도 소린데 아주 우리 장남 보고 싶다고 다들 난리야. 어려서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 어른들이 보고 싶을 만하지. 너도 큰 며느리로서 인사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고 잘해야 한다. 그 어른들이 돈도 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 아직까지 실숙을 어른들께 인사시키지 않은 어머님이어서 제 결혼 인사와 겸사겸사 실숙 인사 자리까지 만들어낸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결혼이었지만 남편 한 사람을 보고 결혼을 다짐했고 식구들이 다 모인 어머님네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조카였지만 그날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태블릿 PC를 보거나 혼자 책을 보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며 아주버님이랑도 인사를 하고 저에 대해 덕담도 해주시던 그때 아주버님의 아들, 즉 큰집 아이가 저에게 주스를 쏟으며 말썽을 피웠어요. 어머, 아유 어쩌니? 네 원피스. 화장실 가서 얼른 닦아야겠다. 아유, 우리 장손이 활발하기도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쏟았네. 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죠? 오히려 아이가 놀랬을까봐 걱정이네요. 괜찮니? 난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예비시댁에 인사 가자마자 내 옷에 주스를 쏟으며 말썽 피운 큰집 아이였고 제가 옷을 닦으러 화장실에 가자마자 기어코 화장실 안까지 따라오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여긴 선생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라니. 난 이제 네 작은엄마 어머, 너 용현이 아니니? 그래, 기억나. 네가 이렇게 컸어?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꼬마였는데 어쩜 이렇게 성숙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 반갑다, 용현아. 저희 부모님 아시잖아요.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행복하셔야죠.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정말 제가 상상 초월한 조카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즉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 조카는 몇 년 전 제가 상담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부모님이 전과자로 교도소에 간 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육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와 매일같이 상담을 하며 심리치료를 했던 친구였답니다. 아이에게 들었을 때 아이의 부모님은 무려 사기 전가가 8범에 이르렀고 이번에 어머님을 찾은 것도
동생과 어머님의 돈을 한탕 해먹으려고 꾸역꾸역 찾은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죠. 전 이걸 알면서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섰고, 제가 아이를 살뜰히 케어해준 결과 아이는 저에게 고마워서 이 모든 것을 폭로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나 다름없었고, 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결혼은 당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당신 가족이랑 손절할 수 있어? 없잖아. 사실 당신네 형 뭐 어려서 같이 산 적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가 8범이야.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가 매일같이 마주할 수 있을까? 분명 어머님은 아들이 정가를 가진 것도 안타까워 하시겠지. 본인 돈은 쓸 대로 다 써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자기한테 얘기할 때도 올 거야. 나 그때마다 못 견뎌 싸우기도 싫고. 형이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갱생하고 살고 있어.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형 불쌍하지도 않냐?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부모가 능력 없다고 다 그렇게 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아. 거봐, 지금도 형 불쌍하다고 두둔하지? 자긴 절대 안 변해. 그리고 알고 있었구나? 지금 태도 보니까 확실하네.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고 굳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해했겠어? 지금도 형한테 적대적인데 얼마나 색안경 끼고 보겠냐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와, 진짜 어이없네. 색안경? 내가 너네 형한테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죽어도 싫고 나 속여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 거였고? 그렇게 비약하지 마. 너 사랑하고 좋으니까 이런 거 감춰서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 알잖아. 몰라?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도저히 남편네 집안과 엮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정가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으며 놀라지 않는 남편을 보곤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던 것이 배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만 몰랐구나 싶은 게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넌 정도 없니? 우리 성욱이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남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 그런 마음 한 번 생각 못하고 뭐? 결혼을 엎어?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네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널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 불쌍한 성욱이 파혼남 만들 생각 마라. 이혼녀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저만 몰랐네요. 성욱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아마 결혼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도 손 벌렸겠죠?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님.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사기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하지만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죠. 그렇게 감쌀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뺨 맞은 게 얼마나 아팠는지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이기에 시어머니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아 오히려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지만 저렇게까지 두둔하는 걸 보니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떨지 딱 직감하면서 안도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네가 뭔데 판단해? 뭐? 부모라면 감싸면 안 된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게 어디서 입을 놀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역시 결혼하고 나면 알만 하겠네요.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갑니다. 성욱 씨, 봤지?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는 이유 이런 태도들 때문이야. 저 지금 당장 병원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책임은 지셔야 하니깐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널 건드렸겠어? 엄마도 너무하지만 너도 진짜 너무한다. 거봐. 자긴 이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 편이지? 내가 어떻게 자길 믿고 결혼을 해?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못된 것?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파혼을 한다고 해? 그것도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어머님이 딸이 있어 보세요. 전까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제 신세 망치려 하지 말고 제발 본인들 좀 돌아보세요. 전 그 길로 병원을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을 고소하였는데 제가 고소를 하자 무서웠는지 어머님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더라고요. 법이 참 그랬던 게 전 이유 없이 맞았지만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겪어보고 나서 결혼 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알게 된 계기 같아 잘 됐다는 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얼굴에 손댄 건 미안해. 근데 네가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그랬던 거지. 고소 치하해줘라. 이제 와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뺨 날렸을 땐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어머님 행동에 놀랐네요. 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하대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지.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들 사이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 되겠니? 그동안 봐온 정도 있으니 한 번만 봐줘. 나도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얼른 치하해줘. 부탁하마.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온 가족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행인 건 제 친구 오빠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혼인 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시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던 거였죠. 그걸 듣자마자 잘 됐다 싶어 전 예비시댁에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만 날리지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 솔직히 우리도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만 하겠니?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할 뻔하고 맞는 말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뺨이나 맞아대고 지금 이 상황에 당신 형네 부부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머님 뒤에 숨어 있는데 나만 하겠어? 신혼집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어차피 네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잖아.
그 돈마저 형한테 갖다 부었으니 내가 이때 손절 쳤어야 하는 건데.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위자료는 네가 물어. 결혼은 네가 깼는데 내가 왜 물어? 네가 물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냐? 엄마가 하도 돈돈 하는 바람에 지금 형한테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 결혼만 잘 진행됐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니까 네가 무는 게 맞지. 이렇게까지 하겠다? 내가 알던 김서국 맞나 싶다 진짜. 이렇게까지 비겁했니? 진짜 잘했다. 너란 애랑 손절 친 거. 형한테 돈 갖다 바칠 때부터 줏대없다 생각했는데 네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정말 잘된 일이다, 나한테. 또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꼬리를 팍 내리면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위약금은 본인이 다 문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모든 과정에서 나온 위약금을 남편이 대신 내기로 하고 전 남편네 집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과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이쯤 그만하자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서로 안 좋게 끝낼 필요 없지.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정말 잘 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제 보지 않을 거고 나도 인생 공부 톡톡히 했지 뭐. 참 내가 파혼할 줄 누가 알았어. 오히려 잘 된 거야. 전화위복이라고. 너한테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니까 너무 염려 마.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줄게, 친구야. 전 그렇게 파혼을 하였고 둘이서 살기로 한 신혼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혼녀라는 낙인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남들은 절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제가 괜한 의식 때문에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더 멋지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다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깨달았죠. 한 번 사는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저를 위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위해 이 정도 역경은 뼈와 살이 되는 가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